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2월 26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첫 번째 지문, Question 1은 요리 방송의 내용이었어요. Baking 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chocolate 이 무려 제 기억으로는 4번, 초콜릿 4번 하셨으면 점수에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ocolate 요 발음 4번. 이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의 단어가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flavors가 출제가 되었는데 flavors가 나오면 favors로 잘못 읽으시는 분들, favors가 나오면 flavors로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읽어주셔야 되고, 그 이외에도 orange, almond, vanilla 이런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2번 지문에서는요, 라디오 교통방송이 출제가 되었고요. radio, traffic report, currently, roads, carnival이 나왔어요. carnival, 그리고 construction. Part 2, 사진 묘사는 복도 사진이었는데, 복도는 영어로 hallway라고 합니다. 복도 한 개의 사진이 나왔으니까 a hallway 이죠. 여자 2명, 남자 1명. 이 여자 2명은 사진의 약간 왼쪽에서 둘이 양옆에 붙어서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standing, 그 여자 2명을 묘사할 때 standing 까지만 하는 것보다는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서로의 옆에 서 있다. 요 정도 해주실 수 있었고, 걔네들 중에 한 명이 음료가 담긴 컵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one of them, 걔네들 중에 한 명, one of them is holding a cup 까지만 하셔도 되고, holding a cup of beverage, 음료 한 컵을 들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One of them is holding a cup of beverage. 그녀의 손에, 여기까지 할 수도 있고, 발로 들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녀의 손에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거면 in her hand. on 아니고 at 아니고 무언가를 들고 있을 때는 in her hand. 남자 한 명은요,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통에 플라스틱 통을 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있는 거죠. 그 남자는 putting a plastic bottle 어디에? in a recycling bin. 분리수거 통은 recycling b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물은 table, 그리고 chairs 이런 것들이 보였고요. 묘사하기 많이 어려운 사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Part 3. 핸드폰으로 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고요. Question 4. 4번 문제는 which app으로 질문이 시작을 했는데, 물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앱의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이 앱이 뭐 하는 앱인지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which app이라는 질문에 그냥 a music app이라든지 a movie app 이렇게 어떤 종류의 앱인지 단어를 얘기해 주셔도 만점 받을 수 있는 답변입니다. 5번 문제는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야 된다면 내고 어떤 앱을 다운받을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요 질문인 거죠. 네, 아니요 질문은 답변하기가 꽤나 간단해요. 네, 이럴 의사가 있습니다. 질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아니면 아니요, 이럴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뒤에 부연 설명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간단한 이유를 그 뒤에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Would you로 시작을 했습니다. Would you? 밑줄 쫙 나온 거죠. 그 뒤에 왜까지 질문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있다, 없다, 그 뒤에 이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if it's something I use frequently, 만약에 이것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상황을 제시를 해주시고 I would 밑줄,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면 I would 밑줄 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답 형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I would 밑줄, 이 밑줄은 질문에서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베끼는 거잖아요. 유창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베끼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 would 밑줄에서 I would definitely 이런 단어 하나만 넣어줘도
너무 베끼나 이런 느낌이 확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만한 기술입니다. 네, 아니요 질문이 나왔을 때 I would definitely 이런 거 하나 강조하시면서 definitely 이런 단어 하나 넣어주시면 훨씬 더 느낌 좋은 그런 답변이 됩니다. 6번 문제에서는 내 핸드폰에 어떤 앱을 다운받을 때 친구의 의견을 더 고려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이 쓴 리뷰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고려를 할지 둘 중에 어떤 것들이 나의 결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겠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우리가 자주 써먹을 수 있는 문장 있죠. 내 친구와 나는 모든 것에 취향이 비슷하다. 그리고 나는 내 친구가 나에게 솔직한 의견을 줄 거라는 것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 이거는 친구라고 하셔도 되고 가족이라고 하셔도 되고 직장 동료라고 하셔도 되고 아는 사람이 나왔을 때 잘 써먹을 수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준비가 돼 있는 게 좋고 내 친구와 나는 모든 것에 취향이 비슷하다 해서 제가 모든 것에 밑줄 쳐놨죠. 밑줄은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시험에 음악에 대해서 나왔으면 내 친구와 나는 음악에 있어서 취향이 비슷하다. 내 친구와 나는 영화에 있어서 쇼핑 아이템에 있어서 취향이 비슷하다라고 밑줄은 바꿔주실 수도 있고 바꾸기 싫으면 모든 것이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친구 선택하셔도 괜찮은 답변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다. Part 4 네 번째 파트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서점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서점이 위치한 도로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어떤 책들이 출시가 되는지 쫙 이렇게 리스트가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목 1, 2, 3, 4, 5, 6, 7 중에 겹치는 제목은 없었고 뭐 동일한 책이 두 번 출시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 이름, 작가 이름도 다 달랐어요. 장르부터 겹치기 시작했는데 장르 1번도 2개 나오고 장르 2번도 2개 나오고 장르 3번도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제가 다른 색깔로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노란색 날짜 제일 첫 번째 줄 2개가 같은 달에 출시되는 거고 파란색 그 다음에 표시한 3개 파란색이 그 다음 달이고요. 그 제일 마지막으로 표시한 2개가 그 다음 달이었어요. 그래서 색깔마다 한 달씩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위에 거 2개, 아래 거 2개, 중간 거는 3개입니다. 여기에서 중간 거는 9번 문제로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3줄 읽어줘가 이렇게 길게 9번 문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색 위에 2줄 그리고 제일 밑에 2줄 요거 9번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르 1번, 장르 2번, 장르 3번 그래서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9번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의 옵션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정신이 약간 없을 수도 있는데 요 중에 하나 나오겠죠. 자, 7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 줄을 읽어주시면 되었었던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출시되는 책이 제목이 무엇이며 그리고 작가가 누구냐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다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8번 문제는요. 도로 이름이 제일 윗부분, 서점 이름 아래쪽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도로 이름을 얘기하면서 너네 서점이 이 도로에 위치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actually we are located on 어디라고 맞는 도로 이름, 정보에 나와 있는 그 도로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됐었던 질문이었습니다. 9번 문제는 장르 3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옵션들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장르 2번, 장르 1번, 그리고 날짜 제일 위에 2개, 날짜 제일 아래 2개도 장르 3과 나올 확률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장르 3이 나온 거고 나머지 애들도 나올 확률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을 연습을 하실 때에는 실전 문제 뭐 이런 거 보면서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 실전 문제의 9번 문제 답변만 연습을 하실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는 9번 문제들을 다 찾아보신 다음에 걔네들을 다 문장으로 만들기를 연습하셔야 그게 진짜 연습이에요. 이 하나만 연습하실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체적으로 Part 4는 평소 때 맨날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Part 5 기존 유형이 출제가 되었고 문제점은 뭐였냐면 우리 회사에서 Conference Center였어요. 회사죠. 우리 회사에서 다음 주 일정, 직원들의 다음 주 일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 아주 많은 security 해주시는 분들 있죠. 경비 해주시는 분들이 동일한 날, 중요한 날, 무슨 행사가 있는 날, 그날 나는 휴가를 하겠다. 그날 나는 쉬겠다. 라고 회사에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쉬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점이냐면 어떤 사람들한테 너는 그날 쉬어라 라고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가 나한테 원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제비뽑기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제가 제비뽑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죠. 아니면 조금 더 스토리를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현재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상황 설명을 좀 하고, 그러면 explain the situation to our staff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날 쉬라고 suggest를 좀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 긴 해결책을 주셨어도 당연히 좋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해결책은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 더 해보시고요. Part 6에서 학생들이 day trip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루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trip을 얘기합니다. 자고 오는 거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3개의 옵션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예술 관련이었고, 두 번째 day trip은 그 동네 사업체들 있죠. 사업체들에 방문을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 관련이었습니다. 예술 관련, 사업체, 그리고 역사. 예술과 역사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뭐 겹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예술을 골랐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런 문장을 하게 되면 역사에도 흥미를 충분히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이유를 제시를 했을 때 그 이유가 내가 선택한 그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나머지 거에도 다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이유의 논리가 조금 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채점자들도 그 이유의 논리가 떨어진다고 당연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볼 때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선택하기 좋아하는 옵션은 뭐냐면 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거 2개 나오고 감정적이지 않은 게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그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꼭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예술, 역사 이게 조금 더 겹치는 게 있다면 사업체는 그 3개 중에서 그래도 좀 동떨어진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체를 선택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좀 동떨어진 이유들을 얘기할 것들이 더 많거든요. 사업체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을 때 나머지 2개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다 방문을 했을 때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돈의 중요성, 돈 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런 문장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예술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고유의 문장들, 고유의 이유들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3개의 옵션을 만나보셨을 때 하나에 대해서만 이유를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도 이유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것도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것도 생각해 보시고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토익 스피킹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준비예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 시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딱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1부터 10 중에 5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기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